여기 노트북이 한 대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노트북입니다. 여기 화면이 붙어 있어요. 키보드 여기 있고 노트북인데 화면이 여기 붙어 있다. 좀 신기하죠? 웹서핑도 동일하게 다 됩니다. 네, 여기 다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을까요? 좀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ASUS 뉴 젠북 14 UX434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어요. 그쵸? ASUS는 갑자기 터치패드에 화면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10세대 CPU가 장착된 모델이에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 구성품 보면 노트북과 어댑터 그리고 이렇게 USB 랜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을 보면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ASUS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마크는 약간 골드 색상이 살짝 비칩니다. 은색도 나고요. 상당히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께는 약간 있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마이크로 SD 슬롯과 USB 헤드셋 단자가 있고요. 상대 표시 램프가 있고 왼쪽에는 전원 단자와 HDMI, USB와 USB-C 단자가 있습니다. USB-C 단자를 이용해서 USB PD 충전이 되는 줄 알고 충전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는 안 되더라고요. ASUS가 휴대용 노트북에서 USB PD를 좀 잘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문의를 해봤는데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뺐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즘 추세가 노트북도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그런 분들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많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USB PD 기능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노트북 화면 펼쳤는데요. 지금 보면 얼굴 인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적외선 램프가 지금 보이죠? 빨갛게 깜빡깜빡 하는데요. 얼굴을 인식을 하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됩니다. 눌러보면 네, 잠금 해제가 바로 되죠. 잠금 해제 속도는 무척 빠른 편이고요. 그냥 얼굴만 바라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로도 얼굴만 인식되면 바로 잠금 해제되기 때문에 꽤 편리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딱 보면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화면은 14인치입니다. 네,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14인치고 해상도는 FHD가 들어가 있고요. 보면 약간 빛 반사가 있습니다. 약간 어른거리죠. 그래서 전 터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터치는 안 돼요. 또 터치는 안 되는데 글레어 패널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선명도나 이런 부분도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야외에서 사용한다면 빛 반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어른거려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 바디 사이즈에 비해서 화면 비율이 92%나 된다고 하는데 화면이 엄청 큰 게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노트북이 작아서 12인치? 그 정도 되는 사이즈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화면이 14인치가 들어갔다는 거죠. 보면은 사면이 전부 다 아주 얇은, 그러니까 사면 프레임리스 나노 엣지 디스플레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손가락 이렇게 걸쳐 보면은 여기 부분이 얼마나 얇은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아래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띠처럼 돼 있어요. 상단 부분이 그나마 좀 두꺼운데 이제 얼굴 인식되는 카메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두꺼운데 딱 봤을 때는 이 화면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색상은 완전히 블랙 같지는 않고요. 약간 짙은 파란색? 예, 약간 그런 남색? 약간 그런 느낌이고 글자는 골드 색상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 납니다. 되게 고급 재질의 그런 그 여성용 그 지갑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위에도 보면은 약간 무늬가 되게 세련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디자인이 좀 이쁜 거, 디테일이 좀 많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키캡은 상당히 단단하게 잘 잡혀 있고요. 키보드 반발력도 적당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보면 백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백라이트가 막 그 키보드 바깥쪽으로 선명하게 들어오는 약간 그런 타입이 아니라 은은하게 약간 들어오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실제 밤에 사용했을 때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튀어서 좀 약간 디자인을 좀 해치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넣은 것 같아요. 스크린 패드 2.0이 사용됐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다가 계산기 같은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숫자 패드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그걸 끄거나 켜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냥 화면을 넣어버렸어요. 그냥 실제로 그 화면을 캡처를 해보면 이 부분도 캡처가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 노트북 화면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작은 화면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처음에 켰을 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제어가 되죠. 터치 이용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거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기 뜹니다. 이렇게 눌러서 계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숫자 키패드가 없는데 이 역할을 대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에 떠 있는 것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닫을 수 있고요. 핸드라이팅을 하면은 이렇게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뭐 라이팅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노트북 중에 여기 화면에 들어가 있는 노트북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쵸? 그 위에 화면에 들어가면 키보드가 아래쪽 내려와서 타이핑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또 반대로 조금 있어요. 근데 얘는 팜레스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서 키보드 사용할 때 편리하면서도 화면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뭐 잘라내기, 붙여넣기 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실제로도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면은 이거 터치가 안 되니까 밑에서 위로 열면은 이게 터치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클릭한 상태로 다시 닫아보면 잘라내기, 붙여넣기, 뭐 모드 선택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드 선택이 돼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파워포인트를 좀 켜놨는데요. 지금 앱을 실행시켜 보면은 이게 한 개로 같이 통합돼서 자동으로 뜨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램 먼저 띄운 상태로 얘를 실행해야 이렇게 뜹니다. 오피스를 설치하지 않고 하면은 설치하라고 지금 화면에 뜨게 되고요. 여기 보면 그 볼드나 뭐 이탈릭체 뭐 이런 거 밑줄 하거나 선 긋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폰트, 글자 크기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되고요. 폰트 색깔 지정하는 거 이런 거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맥북 같은 거 맥북 프로 사용할 때 보면 위에 이제 터치바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뭐 상태 다른 버튼 같은 게 뜨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능을 여기서 좀 구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워드 실행했을 때 뜨는 화면인데요. 이것도 뭐 비슷해요. 이것도 뭐 폰트 같은 것까지는 바뀌지 않지만은 이렇게 뭐 이거 왜 닫히지? 지금 프로그램이 다른 게 떠 있어서 그러네요.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안 돼서 지금 제가 다 띄워놓은 다 띄워놨는데 이제 워드를 다시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워드 워드니까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됩니다. 자동으로 요게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맥북 프로에서 뜨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에 맞춰서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탁탁탁 계속 바뀌어서 뜨면은 요건 진짜 쓸모 있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기능이 좀 더 확장돼서 좀 더 편리하게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화면이 길쭉하게 들어가서 띠처럼 들어가서 이 부분도 이용을 그대로 터치패드를 이용하고 이 부분도 뭐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아래쪽에 화면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넷플릭스를 지금 떼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영상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틀면은 재생이 되겠죠. 큰 화면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재생해서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 화면을 옮길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제가 창을 드래그해서 옮기면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생깁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옮길 거 아래쪽에 이제 최대화해서 고정하는 건데 아래쪽으로 옮기는 거 탁 누르면은 잠깐만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게 딱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렇게 화면이 제가 근데 마우스 커서도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밑에 영상 같은 거 볼 때 쓰는 거니까 터치패드를 이용할 때 이걸 쓰면 좀 불편해요. 왜냐면 제가 터치패드 또 하려면 이렇게 터치패드 모든 모양 바꾸고 내려와서 또 이걸 제어를 이렇게 안 보이는데 또 더블 클릭해서 또 제어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마우스를 연결하시면은 그냥 마우스 커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죠. 내리면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드래그 해서 옮기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 화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최대화를 해서 뭐 재생을 하고 확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상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상이 다 까만 배경만 나와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 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영상을 띄워놓고요. 마우스는 제가 이걸 쓰니까 띄워놓고 막 작업을 하면서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유튜브 영상, 강의 영상 같은 거 띄워놓고 뭐 이렇게 메인 작업을 한다거나 뭐 강의용 자료를 띄워놓고 뭐 문서 작업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품 성능 벤치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i7 10510U가 사용됐습니다. 네, 모델명이 좀 길어졌죠. CPU가 10세대 CPU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더 상위 모델 이제 6코 제품도 있는데 그거 바로 아래급 모델이라
4코어 8스레드로 동작하는 CPU입니다. 근데 TDP가 15W급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저전력의 CPU인데 생각보다 성능이 좀 꽤 나오는 편입니다. 메모리는 지금 16GB가 장착되어 있어서 메모리는 업그레이드를 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장 장치도 1TB가 들었습니다. SSD가.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한 자료는 블로그에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올려놓은 거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면 시네벤치 돌려봤을 때 707점 정도가 나옵니다. 뭐 1000점 정도 근처 가면 좋겠으나 얘가 이제 4코어니까 성능이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물론 6코어 되는 제품으로 테스트하면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1000점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거는 MX250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래픽 점수 3D마크 테스트 해봤을 때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3018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특이했던 게 저장장치가 성능이 워낙 좋은 게 들어가서 보시면 속도가 이래요. 네, 엄청나게 잘 나오죠. 이렇게 쓰기 속도 둘 다 엄청나게 잘 나오는 편이라 이게 실제 노트북 사용해 봤을 때 CPU 퍼포먼스도 좋지만은 저장장치도 속도도 좋아서 웬만한 작업할 때 이게 휴대용 노트북을 잘 모를 정도로 속도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작은 노트북인데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제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를 쓰고 있는데 무선으로 연결시켜도 속도가 유선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도 이 정도 속도 나와서 유선으로 꼭 연결을 해서 뭐 사용하는 이런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이 모델은 MX250이 사용됐는데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대기 화면이긴 한데 부하 걸리는 건 똑같으니까 이제 프레임을 보면 35, 40 조금 안 나오는 정도로 좀 하고 있는데요. 설정을 보시면 제가 좀 대부분 다 낮게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낮음 뭐 그렇게 설정했음에도 프레임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MX250 점수가 아까 3000점 정도가 되니까 뭐 약간 성능이 좋은 엄청 좋은 뭐 내장 그래픽 뭐 요 정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5000점이나 6000점대 나오는 그런 그래픽 카드하고는 비교해보면 성능이 좀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뭐 144Hz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도 아니고, 그리고 얘가 이제 휴대성이 좀 강조된 모델이지 게임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능 좀 안 나온다. 네. 게임할 때 좀 많이 버벅거리고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 중에 뭐 롤이나 또는 뭐 피파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뭐 농구 게임 뭐 그런 것들 부하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게임들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DP 15W급의 아주 저전력의 CPU가 사용되지만 그래도 10세대의 CPU가 사용되면서 성능이 좀 더 좋아진 부분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 노트북은 못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뭐 좀 더 전력을 비싸게 사용하면서도 좀 더 성능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 편집해보니까 4K 영상을 넣어놓고 지금 보면 HD 최적화를 하는 중인데도 영상 재생해보면 뭐 그렇게 끊기지 않고 재생이 잘 돼요. 이게 최저가 끝나면 이제 전혀 안 끊기거든요. 그래서 4K 영상 편집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 있는 USB-C와 HDMI 포트 이용해서 집에 사용하고 있는 4K 모니터나 또는 이제 더 고사양의 뭐 모니터 같은 거 연결시켜서 데스크탑 비슷하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블로그 글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글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실제 사용해보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거는 이제 소음이 생각보다 좀 낮아서 집에서 조용하게 작업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용도 써도 꽤 좋은 노트북이었고요. 크기가 우측 작아서 뭐 백팩에 넣기에는 너무 공간이 좀 널널하게 들어가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들고 다니는 용도로도 사용하면 꽤 괜찮은 노트북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을 좀 몇 가지 보면은 화면에 이제 좀 빛 반사가 있는 부분 때문에 하얀색 배경이 아니라 검은색 배경 띄워놓고 작업했을 때 좀 불편한 점, 빛 반사가 있어서 좀 불편한 점, 그리고 이제 전원 어댑터로 꼭 반드시 충전해야 되는 점, USB-C로 이제 충전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완성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디테일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 자꾸 이렇게 흔들어 보게 들어봤을 때도 꽤 단단하고 짜임새 있게 만들었다는 느낌 들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측면에 보면 US 군사 규격 내구성 통과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여러 부분에 그러니까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서 이런 인증도 받은 거겠죠. 네, 완성도나 이제 짜임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노트북이니까 좀 작고 휴대하기 편하고 그렇지만 성능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노트북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